원래 12월 달에는 제가 이제 계엄 자체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었는데, 한남동에 그 2차 체포영장 집행되기 전에 그 추운 영하 10도 되는 아스팔트에 찬성이든 반대든 시민들이 이렇게 랩 같은 거, 호일 같은 거를 둘러쓰고 얼음 석고상처럼 통밤을 세웠잖아요. 그죠? 그 앞에서. 그걸 보고, 야, 이거는 정상이 아니구나. 내가 이거를 조선시대 사관처럼 사초를 적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1월 달에 그때부터 매일마다 주경야독으로 하루하루 그 일지를 쓰고 관련되는 거를 공부하고 AI를 통해서 또 정리하고, 그러니까 총 정리한 게 700쪽이 넘었는데 그 중에 남은 400몇 쪽을 이렇게 이제 이번에 선고를 28일 날 하는 줄 알고 그래 맞추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예, 예. 그게 제가 탄핵 인용 기각 결론을 두고 이 책을 쓴 게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due process, 적법 절차라 그러는데, 모든 법적인 재판 절차는 결론도 중요하지만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사전 절차가 적법해야 되거든요. 탄핵 선고를 빨리 하겠다는 조급증에 매달려 갖고 수사도 엉망이고, 수사 엉망인 절차 입으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데 공수처가 그랬고, 서부법원에서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가필한 거, 그거는 명백한 법 위반이고, 2차 영장은 앞에 영장에 이 법을 성계한 거고, 구속영장에 15자로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문제되는 절차 이 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수사 기록만 주로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관련되는 사람을 100% 다 안 부르고, 형사소송법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랑 달라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아무리 조서를 써도 본인이 그거를 그 진정하다고 성립됐다고 법정에서 인정 안 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형사소송법이 바뀌었거든요. 탄핵 절차가 형사소송법이 준용이 되는데 피고인한테 유리한 거는 100% 그대로 준용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무시했고, 일단 재판장에 초시계를 들고 나온 거는 제가 36년간 1201건 판결하면서도 초시계 들고 재판한 적이 없고, 중간에 어느 변론기일에 보면은 대통령이 3분 시간을 달라 그랬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절차 위반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도저히 저는 법조인으로서 묵과할 수가 없었죠. 예. 어제 서울고등법원의 공직선거법 무죄 해석을 과도하게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똑같은 기준을 분리할 때는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그 기준을 탄핵 심판에도 반드시 재판관들이 그건 고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구속 취소할 때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 원칙을 적용했거든요. 어제도 결국 그 원칙 때문에 국민의 절반 정도가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 났지만, 일단 판결이 났지만 일단 그거는 인정하고 대법원에 가서 후회될 거는 그 다음 문제고, 탄핵에서도 분리할 때는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그 형사법의 원칙을 탄핵에서도 당연히 인정해야 되죠. 검수완박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나 공수처에는 내란죄 자체 수사권이 없거든요. 경찰에서 수사해서 서부법원이 아닌 중앙법원에 영장 청구하고 그랬으면 정말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응이 안 됐을 건데, 검찰, 경찰, 공수처가 기관 이기주의에 빠져서 서로 공을 세우려고 경쟁하다가 법을 위반한 거를 밥 먹듯이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마야강이 아니잖아요. 3,000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체포하는 게 전 세계에 다 중계가 됐는데 우리 국격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는데 공수처가 수사를 했고, 관할 법원이 중앙법원인데 영장 쇼핑을 해서 서부법원에 했고, 그 다음에 법원의 판사도
110조, 111조를 가피를 했고 하여튼 이게 불법의 부당의 그 입법 절차가 한 11층 정도의 다층 석탑이라니까요.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그건 결론하고 상관없이 적법 절차가 뿌리채 빠진 거거든요. 예. 그 점을 일단은 저는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예. 자, 이 이야기입니다. 책 뒷표지에 이 적기가 있는데 목적이 아무리 숭고한 지고지선이라 해도 절차의 적정 절차가 무너지면 그 모든 것이 사상 누각이 되고 실질적 법치주의, 영어로 말하면 rule of law는 형식적 법치주의인 법의 지배 rule by law로 절차가 위법하면 전락한다. 그리 되면 절차가 위배되면 어떤 국민 누구도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을 받을 수 없다가 이 책의 정신입니다. 이 뒷면에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놨거든요. 적법 절차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어느 누구도 대통령도 가루가 되는데 모든 국민이 다 가루가 되는 거예요. 유죄가 되더라도 절차를 지켜서 정거법칙을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정거법칙을 헌법재판소에서 완전히 법률 용어로 껍질, 형해화를 시킨 거거든. 그 진술했는 사람 다 불러야 되는데 극히 일부만 부르고 예컨대 홍장은 체포 명단 엄청나게 의문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필적 감정을 헌재에서 해야 되잖아요. 변희재라는 개인이 했어요. 자, 그거 정거법 위반이고 쓸 수가 없거든, 정거로. 그 다음에 각종건 특전사령관, 특수전 사령관. 그 변론 종결 후에 녹음 파일이 TV조선에 공개가 됐잖아요. 엄청난 협박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불러봐야 되죠. 변론 재개를 해갖고. 그런 거 다 개무시하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절차 위배죠. 그 두 개 때문에 지금 내란으로 몰려서 프레임이 구성됐는데 핵심 증거가 한동훈 대표도 저래 행동하는 게 자기가 체포조 명단에 들어가 있고 암살조 명단에 들어있다고 오인해서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 체포 명단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각종건 특수전 사령관 진술이 가장되거나 아니면 유도신문에서 나온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거 심리를 똑바로 안 한 거거든요. 그걸 무시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겠습니까? 이 책은 대통령을 옹호하는 책도 아니고 탄핵이라는 국가적인 난세를 어떻게 적법하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논리적으로 증명한 책이고 탄핵이 기각되면 그 기각이 제대로 맞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책이 될 것이고 인용이 되면 그 반대 의견, 국민의 반은 지금 기각을 원하잖아요. 그분들이 왜 기각을 원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반대 증거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인용이 돼도 이 책이 필요하고 기각이 되면 더더욱 필요하고 그래서 일종의 디지털 AI 탄핵 징비록이 될 거예요. 탄핵의 징비록. 그리고 사초. 21세기 디지털 AI 시대의 탄핵 절차의 징비록이 기능을 한다.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저는 제 영혼을 담았고 책의 곳곳에 보면 미나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아내 미나입니다. 아직 허락도 못 받았고 책 쓰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책 물건이 나오면 보여주면서 용서를 구할 겁니다. 예. 부부 합작으로 책을 쓴 셈이죠.